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이긴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상승하던 증시가 이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국채 금리 급등, 환율 급등 그리고 그런데 아시아 증시에서 우리하고 홍콩만 빠졌어요. 다른 나라들은 대체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이점이었습니다. 뭐 외국인들도 그렇게 딱히 많이 팔진 않았습니다. 뭐 약간의 어떤 순매도 정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뭐 2차 전지주가 아무래도 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입장 그런 정책이 있다 보니까 하락을 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가 뭐 이런 경협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여서 업종별로 트럼프 당선에 대한 어떤 유불리를 따져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우선 뭐 역대 대선 당일을 보면 우리 증시 올랐었거든요. 6번 중에 5번 올랐는데 딱 한 번 빠진 게 트럼프 때였잖아요. 근데 이번이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 됐을 때하고 똑같은. 근데 이제 낙폭은 그때보다 훨씬 더 약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트럼프가 역시 존재감이 크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줬고 뭐 지금 현재 판세를 보면은 뭐 실시간으로 계속 보면은 더 달라져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사실상 트럼프가 이긴 것으로 보인다라는 보도가 이제 오후 들어서는 거의 뭐 대세로 잡혔죠. 그리고 확률 같은 경우도 거의 사실상 100%. 예, 트럼프가 이기는 것도 100%, 그다음에 의회도 공화당이 다 장악한 것 같다 이런 식의 어떤 보도가 나오면서 트럼프의 정책이 대부분 다 실행이 되겠구나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수출 많이 하는 국가들에게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영향으로 좀 지수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재정 적자를 키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국채 발행이 늘어날 거니까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됐다 이렇게 전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장중에 이제 국채 금리가 0.2%포인트나 확 뛰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 원달러 환율도 달러 인덱스가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1370원대 있던 환율이 거의 1400원 언저리까지 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죠. 주식 빠지고 채권과 외환 시장은 흔들리고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특이한 게 아시아 국가들 이렇게 보면 의외로 오른 나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2016년 트럼프가 됐을 때는 대부분 다 충격받아서 하락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홍콩, 예, 우리하고 홍콩이 좀 빠지고 그 외 국가들은 좀 달랐습니다. 우리 지수는 저게 이제 지연 시세라서 우리나라 종가하고 조금 다르게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우리하고 홍콩이 좀 빠지고 그 외에는 하다못해 대만도 올랐어요. 그리고 무역 전쟁에 대한 제일 공포감 있다고 하는 상해 종합 주가 지수도 오늘 나쁘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보면 우리가 좀 유난하게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게 특징이었죠. 그리고 이제 종목들도 보면, 근데 이게 이제 이 종목을 보면서 딱 되는 게 예전에 2016년에는 2차 전지주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존재감이 있던 종목이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는 또 2차 전지가 뭐 트럼프 관련한 피해주로 분류가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뭐 2차 전지 산업 자체가 지금과 또 달랐으니까. 근데 지금은 대표적인 피해주가 되는데 이게 시가총액 코스닥에서는 합산으로 보면 1위고 코스피에서도 시가총액 3위권. 그러니까 또 합산으로 보면은 거의 막 하이닉스보다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잖아요. 합쳐놓고 보면은 이 종목이 빠지다 보니까 지수 자체를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해버렸죠. 그래서 오늘 뭐 어떻게 보면 코스피와 우리나라 지수가 약했다기보다는 2차 전지가 크게 빠지면서 그게 지수를 끌어내려 버렸고 지수 빠지면서 또 2016년 생각이 나는 투자자들 이런 어떤 반응이 나오면서 하락 종목이 많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어떤 수출, 현대차 주가도 또 빠지면서 저점을 또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아무래도 이제 관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 미국이 제조업에서 그나마 있는 게 자동차 쪽이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해서 아마 관세가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전망이 나왔던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방산주라든가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은 또 오늘 큰 폭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오늘은 그냥 전체적으로 트럼프가 다 휘어잡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더번 코리아가 상장한 날이었고 거래대금 1조 원이 넘었기 때문에 이게 뭐 거래대금 잠시 교과, 뭐 블랙홀, 수급 블랙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트럼프가 다 덮어버렸어요. 예, 종목들별로 이렇게 좀 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오늘 수급은 그 특이한 게 뭐냐면 거래대금이 늘었거든요. 근데 거래대금이 늘었는데 보통 저렇게 되면 투매가 나와가지고 오늘 낙폭이 되게 컸어야 됐고 참고로 직전에 거래대금이 비슷했을 때 코스닥이 2.8% 빠진 날이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1.13% 빠졌는데 거래대금 7조 5천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밑에 깔아놓은 걸 다 이제 눌러버렸으니까 거래대금이 증가된 건 맞는데 한편으로 누군가 계속 던졌는데 누군가 좀 받은 쪽이 있어서 그나마 낙폭을 좀
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대금이 향후에 미칠 영향, 그러니까 내 일장에서 플러스 나면 다행인데 안 그러면 이제 거래대금 터지면서 한번 더 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이틀 안에 물량 받아놓은 쪽에서 들어 올리는 흐름이 나오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 수급은 외국인 매도, 기관 매수. 근데 외국인들 생각보다 안 팔았죠. 근데 오늘 선물 매도, 콜옵션 매도가 되게 강해서 하락 쪽 배팅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워낙 선물 매도를 좀 세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수가 빠졌는데, 좀 특이한 건 보통 저렇게 선물 매도하면 반대 포지션 금융투자가 지고 금융투자가 선물 쥐었으니까 현물 팔고 이렇게 되는데, 현물 매도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선물 매도 여력이 지금 한 15,000계약 정도밖에 없어서 좀 이제 때려도 나올 물량이 이전만큼은 좀 못한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종목은 1,078억 원 외국인들이 순매도했는데 삼성전자하고 우선주가 합치면 1,8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외에는 이제 매도가 없는데, 다만 이제 종목 구성 쫙 보시면 하이닉스 제외하고는 시가총액 상위가 전부 다 매도였어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왼쪽 종목이 순서만 바뀌어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중심으로 시가총액 상위를 야금야금 좀 팔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매수는 하이닉스 1,100억 원 매수 들어와서 하이닉스는 이번 주, 지난주 후반부터는 계속 담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고, 그 다음에 방산주들, 방산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담은 게 좀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도 좀 담았는데, 이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제가 외신을 봤는데, 이틀 전인가 한국 뉴스가 갑자기 코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저희 보니까. 근데 그게 나온 게 뭐였냐면, 아시아에서, 또 아시아를 비롯해서 미국의 무역수지 흑자 보는 나라들을 이제 트럼프가 이제 시비를 걸 건데, 그래서 한국이 그걸 대비해서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릴 거다. 어차피 우리가 이제 에너지 수입 다원화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뉴스를 본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반응이 있을까 봤는데, 아직은 뭐 그런 건 없는데, 하여튼 방산주. 오늘은 좀 방산 쪽 매수가 있었고,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뭐 하이닉스가 역시 들어오긴 했지만, 이제 금융주, 금리 올라가서 그런지 몰라도 금융주 매수가 좀 있었고, 역시 기관도 방산주가 좀 매수 쪽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양 주체가 오늘 그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사는 모습이었고,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역시 2차 전지 매도가 많았습니다. 외국인들 605억 원이 코스닥 매도했는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두 종목만 640억 원 팔았잖아요. 그래서 뭐 2차 전지 매도가 컸다. 뭐 그 다음 순서 보면 순매도 규모가 뚝 줄어들죠. 다음에 매수 쪽에서는 이렇게 딱히 이렇게 특별한 업종 없는데, 다만 이제 반도체 쪽의 종목 수가 평소보다 많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그게 좀 많은 게 있었고, 기존에는 이제 제약주 좀 많이 담았었잖아요. 근데 제약주가 상단에 그렇게 많이 포진해 있지는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기관 투자들은 최근에 제약, 반도체, 엔터였는데, 엔터는 오늘 그대로 3대 엔터 다 담았거든요. 제약도 오늘 또 담았어요. 근데 이제 반도체는 매도 쪽에도 좀 보이죠. 그래서 반도체는 좀 소극적인 매매를 하고, 기존에 샀던 쪽에서는 제약과 엔터주는 그대로 담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시장을 좀 요약해서 보면, 미국의 대선 결과를 보고 이제 미국에서 어떻게 돌아갈 거냐. 그러니까 지금 미국 선물은 되게 올라가는 게, 미국 선거가 요번에 이런 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해리스 지지하는 사람은 그 이유로 민주주의를 들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 경제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경제가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리대로면 미국은 증시가 올라야 되거든요. 어떤 게 올라가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뭐 반도체 이런 게 올라가는 게 좀 유리하긴 한데, 그런 것들 하나. 그 다음에 테슬라가 양다리 다 걸친 꼴이었잖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어떤 이유로 올라가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자율주행 규제 완화, 이런 우리나라 2차 전지주하고 그렇게 큰 영향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전기차 판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올라가면, 오늘 우리 증시 발목 잡은 2차 전지주가 조금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열리는 거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구도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FMC, 우리가 정신 차리고 보면 FMC 임박했거든요. 이제 국채금리가 너무 올랐어요, 오늘. 근데 이 상태가 되면 우리 증시가 금리만 가지고도 시장에 빠질 수도 있어서 이제 좀 안정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2016년하고 같은 점 다른 점. 그때 당시에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는 급락, 그 다음날에 하락한 거 그대로 만회, 그 다음에 3주 동안 박스권, 그렇게 갔고요. 코스닥은 급락, 그 다음날 만회, 그 이후에는 흘러내리고 12월 이후에 올라가고, 이런 구도 보였고, 환율은 급등하고 또 빠졌지만 그 다음에 은근하게 계속 올라가고, 이런 형태를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하고 다른 점도 있어요. 그때는 힐러리가 이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긴 게 이제 이변으로 미쳐지면서 시장이 되게 충격받은 게 있고, 또 하나는 무역전쟁이 끝나질 않았잖아요. 지금 무역전쟁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게 아니라 하던 걸 더 강화한다 정도?
예, 그 정도라서 좀 받을 수 있는 충격은 그때하고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때에 비해서 이미 이제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될 걸 알고 있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그때하고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좋게 보면 이제 남북 관계, 그 대북 관계가 조금 유화적일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이죠. 근데 이제 다른 점은 아무래도 이제 그 시장이 트럼프에 대한 어떤 큰 걱정을 한번 겪은 적이 있어서 그때보다 좀 겁이 있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집권하고 있는 어떤 정부 주체의 어떤 생각이 이전하고 좀 다른 정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라는 쪽에 대해서 이제 잘 대응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들도 좀 걱정이 되죠. 그래서 좀 2016년하고 같은 점 다른 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주가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시장이 빠졌던 건 2차 전지주가 워낙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밀리면서 어쩔 수 없이 여파가 있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SDI 같은 경우는 8월 5일 폭락했을 때 주가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쌍바닥 잡고 돌아서 주느냐, 아니면 이제 더 빠지는, 이게 지수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서 향후에 2차 전지 행보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메인이 그러니까 트럼프라, 그러니까 2016년 당시 보면 코스피는 저랬어요. 그러니까 2.26% 빠지고 그 다음에 똑같이 그대로 만회가 돼서 결국에는 이제 만회가 됐다가 그 다음에는 흘러내리고 박스권 보이고 12월부터 올라갔거든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코스닥은 급락 급반등 좀 버티다가 그 다음에 하락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당시에 보였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수급을 보면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대선 이후에 이제 증시를 집중적으로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팔고 코스닥도 팔고 선물도 팔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시장 하락을 유발을 했는데, 다만 지금 선물 매도 여력이 많지가 않아서 그때같이 계속 매도할지도 모르겠고, 또 결과가 본 오늘 매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어떤 그때하고 똑같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트럼프 임기 기간에 우리나라 증시 4년 동안의 어떤 움직임을 보면 2018년도에 미중 무역 전쟁이 진짜 말 그대로 피크에 달할 때 그때만 빠지고 나머지 기간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재임 기간에 주요국 증시 보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좀 2018년에 부진하긴 했지만 어쨌든 임기 내에 51%, 57% 올랐거든요. 그래서 뭐 트럼프에 대해서 좀 과하게 걱정하는 측면도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지금은 지금대로의 논리가 또 이제 작용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조금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좀 이후의 추이는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함을 좀 갖고 있고, 삼성전자가 옛날 같은 위상하고 좀 다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좀 이후에 삼성전자, 그다음에 2차 전지 어떤 구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늠은 하되, 그때만큼의 어떤 좀 이변이라든가 그런 건 아니어서 이미 또 어느 정도 반영된 재료라는 점도 좀 염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이제 좋아요,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